습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넓은 지역을 의미합니다. 우포나 용늪처럼 이름난 습지도 있지만 이렇게 이름 없는 야산에 별 볼 일 없는 작은 웅덩이도 습지이고 수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데요. 습지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생물 중에서 수소곤충이나 개구리들처럼 습지를 벗어날 수 있는 동물들 말고 한번 태어나면 그 습지를 벗어나서 살 수 없는 수중생물들 몇 가지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바닷가 갯벌도 멋진 습지이지만 다음번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천문학적 가치를 지녔다고 하는 습지에서 50%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토종생물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수생식물이 우거진 우리 주변의 늪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물고기인 송사리가 우리를 반겨주네요. 다 커봐야 5cm가 넘지 않는 작은 물고기이지만 뭐가 저리 바쁜지 때를 지어 분주하게 돌아다닙니다. 과거에는 어디에서나 흔한 물고기였지만 이화학적 오염에 약해서 요즘은 자연에서 보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암컷은 알을 배에 붙이고 다니면서 수초에 붙여놓는데요. 알의 크기도 몸에 비해 가장 큰 물고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물고기는 우리나라에서 관상어 매니아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버들붕어입니다. 우리나라 물고기들이 다소 칙칙하거나 밋밋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 버들붕어를 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세계 어떠한 관상어와 비교해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화려한 물고기이죠. 생긴 모습도 아름답지만 산란 방식도 매우 특이한데요. 산란기가 되면 수컷은 영상에서처럼 화려한 모습으로 바뀌고 다른 수컷들과 박치기를 하면서 싸움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격렬하게 투쟁을 하는지 물 밖에서도 퍽퍽 소리가 들릴 정도랍니다. 그래서 일부 지방에서는 이 버들붕어를 투어라고 부릅니다. 이 아름다운 버들붕어는 중국과 일본 남부에서도 서식하고 있는데요. 일본에 출현하는 종들은 우리나라에서 데려간 종들이 정착을 한 것입니다. 일종의 제일교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육하기도 매우 쉬워서 어항에서도 얼마든지 키울 수 있는데요. 열대지방의 관상어와 달리 히터나 냉각기 같은 온열 제품도 필요 없고 무척 튼튼합니다. 버들붕어는 저렇게 수초 밑에 거품집이라는 것을 만들고 아기들을 키워내는데요. 거품 속에 작은 알이 보이시나요? 알을 낳기만 하는 일반적인 물고기들과는 달리 이 녀석들은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극진하게 보살핍니다. 이렇게 작은 알들이 둥지 밖으로 나오면 이렇게 어미가 물어서 다시 집으로 데려다 놓습니다. 자, 다음은 아주 진귀한 습지의 물고기 잔가시고기인데요. 이 잔가시고기가 진귀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나라와 일본에 서식하고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절멸된 물고기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일본에서 농수로 개선 사업 중 콘크리트 수로로 변경되면서 이 잔가시고기가 절멸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까지는 보호종으로 지정되고 관리되었었지만 현재는 서식지역도 넓고 안정적으로 개체수가 늘었다고 판단되어서 보호종에서 해제되었지만 많은 관심이 필요한 물고기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먹이를 주로 생먹이만 먹는다는 점이지만 냉동 먹이 등을 구입해주면 되니까 크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수질 변화에도 강하기 때문에 가끔 물갈이를 해주면 되고 수초나 나뭇가지 등으로 습지와 비슷하게 수조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손쉽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수초가 많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수초 사이에 새처럼 둥지를 짓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몇 해 전에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받았던 아빠 가시고기 이야기를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은 습지 물고기 하면 빠질 수 없는 습지의 제왕, 민물고기의 제왕, 가물치입니다. 이 가물치도 앞서 말씀드린 버들붕어나 가시고기처럼 둥지를 만들고 새끼들을 키워내는데요. 그러고 보니 습지의 물고기들은 부성애가 강한 종들이 아주 많네요. 아무튼 이 가물치가 무엇보다 더 신기한 건 암수 부부가 합심해서 새끼들을 키워낸다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물고기들은 그냥 알을 낳기만 하거나 새끼를 보호하더라도 수컷만 지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반해 이 가물치들은 암수가 힘을 합쳐 자식들이 제법 자랄 때까지 지켜줍니다. 위의 영상이 가물치가 새끼들을 키워내고 있는 장면인데요. 잘 살펴보시면 큰 가물치 2마리 사이에 작은 물고기 떼 보이시죠? 그게 바로 가물치 새끼들입니다. 다 자란 가물치들은 원래 저렇게 분주하게 돌아다니지 않아요. 가만히 있다가 먹이를 잡아먹을 때만 민첩하게 움직이는데 저렇게 돌아다니는 건 새끼를 지킬 때 외에는 없습니다. 영상을 잘 보시면 새끼들이 부모 가물치 사이로 따라다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때 부모 가물치는 어떤 접근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로 물어버리고 쫓아내는데 이 습성을 이용해서 가물치 낚시를 하기도 합니다. 좀 너무했죠? 산란철의 가물치 낚시는 법적으로도 제한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 토종 물고기인 가물치는 우리나라에서는 생태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는데 미국으로 진출한 우리나라 가물치는 미 메릴랜드 수중 생태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가물치가 공기호흡도 어느 정도 하는데 미국에서는 서식처에 물이 마르면 다른 서식처로 기어 나와서 이동하는 등 엄청난 번식력과 공격력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가물치와 관련된 공포 영화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자연은 그대로 자연에서 일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습지와 하천이 만나는 지점에서 많이 살아가고 있는 생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물이 떨어지는 곳에 뭔가 솟아나온 거 보이시죠? 등딱지가 솟아 줄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보니 바로 토종거북이 남생이네요. 외국에서 들어와 닥치는 대로 토종 생물들을 잡아먹는 붉은 기거북 덕분에 민물 거북이들의 이미지가 좋지는 않지만 남생이는 우리 소중한 토종생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절대로 문제 일으킨 적도 없고요. 느릿느릿 남생이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 뒤를 쫓아가 보았습니다. 남생이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생물인 만큼 귀한 생물인데요. 습지와 같은 서식처 파괴가 결정적인 이유이지만 요즘은 중국산 남생이가 많이 들어온 것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서식처 경쟁과 유전적 교잡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앞으로도 우리 토종 거북이 남생이가 건강하게 잘 살아주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논습지를 찾았는데요. 5월에서 6월 모내기가 끝나서 물을 공급하기 시작한 논에는 어디서 나타난 건지 알 수 없는 생물들이 잔뜩 생겨납니다. 그 중에서 고대 생물이면서 시몬키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풍년새우들이 눈에 띕니다. 이 풍년새우는 알의 형태로 물이 빠진 논바닥에서 견디다가 다시 물이 공급되는 봄이 되면 부화하는 굉장히 진귀한 생물입니다. 그리고 트리옵스로 유명한 긴꼬리 투구새우도 논습지의 멋진 친구입니다. 긴꼬리 투구새우 역시 알의 형태로 겨울을 견디는 진귀한 종이고 얼마 전까지는 보호종이었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이 풍년새우나 긴꼬리 투구새우가 살고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이름이 풍년새우라는 것도 과거에 풍년새우가 논에 많이 생기면 벼농사가 풍년이 된다고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이렇듯 우리 주변의 습지에는 생김새도 사는 모습도 신기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습지를 보호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 습지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세요. 이 영상은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의 습지 알리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